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개발서를 읽든 아니면 교회를 가서 좋은 말씀을 듣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자꾸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되는데, 이런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사실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말초적인 쾌락이나 쫓으려고 하고, 자꾸 난 안 되나 봐. 포기하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성장하려고 하면 되게 고단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가 참 수동적이고, 우리 뇌는 에너지 많이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수동적으로 자꾸 떨어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좋은 비결이 있을까요? 그 어려운 일에 좋은 비결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일인데 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마를 통해서 네. 인간한테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다는 건 가만 놔두면 인간들이 안 할 게 뻔하니까. 네. 그 죄마가 가르치는 게 딱 두 가지 아니야. 네네.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거듭거듭 자녀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거듭거듭 가르쳐야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배움의 길을 쫓아가게 되고, 또 그 친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엔 자기 자녀를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야 될 거는 지상에서 사실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인류를 발전시켜온 원동입니다.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가치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또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알거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 동기가 발현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험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중요한 동기 발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증명을 해주고, 그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갖고 싶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돈 없으면 그게 꼭 내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그걸 가지기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이해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공부는 분별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포도주를 맛보는 소믈리에라고 하나요? 네네. 하시는 분들은 400가지인지 500가지인지 맛을 다 구별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이 포도주가 저 포도주 같고 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하면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떤 포도주가 좋고 어떤 포도주가 안 좋은지 알면 좋은 포도주를 갖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이런 분별력을 키우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애쓰죠. 가치가 있다는 그걸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동기가 발현된다. 경험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어떤 다양한 견문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독서를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가치나 또는 그 의미를 알 때 우리 안에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수동적인 그 마인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주인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미식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미식이 아름다운 식사를 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주어지는 뭐 음식들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무슨 경험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딱 골라서 돈도 지불하면서 최고의 식사를 하겠다라는, 내 음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이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 교수님은 문장을 쓸 때도 주인이 되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문장의 십교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글을 짧고 간결하게 써라. 즉 단문으로 쓰라는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동형으로 쓰지 말고 능동태로 써라.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주인이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외국 소설을 보면 거기는 수동태 문장들이 많이 나와. 맞아요. 세상의 어려움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런 문장인데, 사실은 이게 능동태가 되려면 그는 세상의 어려움에 맞서 싸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야 주어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건 이건 피동이야. 네네. 자기가 삶의 주인이 아니야. 네. 환경이 주인이야, 거기는. 근데 나는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맞서 내 길을 개척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그렇게 써야 글에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 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근데 그렇게
글을 쓸 적에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많은 얘기를 쓰려고 그러면은 글이 생각보다 힘이 없어집니다. 글은 한 문장에 하나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짧은 단문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그 다음에 능동태를 활용해서 쓰라. 제가 3개월 전인가 페이스북에 홍익희 교수님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쓴 적이 있어요. 유대인 이야기 읽다가 문장이 너무 좋다. 근데 이런 철학을 갖고 계셨군요. 문장의 주인이셨군요. 아니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 아니라 그게 네. 문장의 십계명이라고 그래서 네네. 글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쓰도록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도 말을 먼저 바꿔서 말의 주인이 되라고 하시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주도권은 질문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질문 쪽 집착하다 보니까 네네. 고집 그걸 가지고 많은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과 토론의 문화 전문가시고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강의 엄청 그럼요. 하시잖아요. 예. 예.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도 그렇고 질문 자체가 비전일 수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질문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해답을 찾으려고 쓰게 되잖아요. 네. 관련된 석학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질문은 내가 연구하면 그게 내 업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탈무드가 그런 측면이에요. 저한테는 어허. 아무도 탈무드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연구할게. 내가 주인이 될게. 예. 예,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혜를 찾아서 내가 그 사람한테 소개해 줘야 되겠다. 뭐 네. 이렇게 마음 먹은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자기계발서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회사와 함께 성장해가고 회사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런 게 되게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점점 더. 네. 이게 사실 신약 성경이랑 상통하는 것 같아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성장하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두드리게 되고 그러면 열릴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요즘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원이면서도 사장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브랜드를 자꾸 키우고 자기 컨텐츠를 계속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아유 이거 난 몰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안 되면 계속 두드려 가면서 이걸 되게 하고 그런 사장 마인드로 일하면 점점 몸값 도 높아지고 결국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저도 되고. 예. 그 미국에서 기자 생활할 때 미주 중앙일보에 일했거든요. 네네. 근데 외신을 번역해서 기사를 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주로 하는 일이 그다음에 뭐 취재도 하고 그러지만 시애틀에 있으니까 거기 미국 신문이 시애틀 인텔리전스, 시애틀 타임스 뭐 이런 미국 신문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사가 될 만한 걸 얼른 번역을 해서 한국 한인사회한테 알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당시에 2002년, 3년, 4년 뭐 이쯤이었으니까 모뎀으로 인터넷 하는 거죠. 모뎀 인터넷. 네네네. 그 띠디디 하면서 네네네. 저는 그 웹사이트 둘이 그 업데이트되는 게 새벽에 올라와요. 저는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요. 네. 일어나가지고 그걸 쫙 보고 빨리 번역을 해가지고 아침에 그 전체 그 편집국장한테 가가지고 전부 브리핑한 다음에 편집국장이 이거 해 이거 찍어주거든요. 네네. 그걸 얼른 번역하는데 보통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지시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안목이 생기니까 어허. 제가 다 이 정도는 그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찍어주면 되게 한 90%는 와우.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장 마인드로 먼저 제안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잘됐다 영어 공부도 하고. 오, 능동적인 마음가짐. 예. 원래는 그 전까지 전임자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 늦게 번역 기사를 냈어요. 아, 새벽에 안 하고 네네. 그냥 그날 신문 나오면 오후에 번역했고 다음날 나오니까 하루가 좀 지체되잖아요. 그러면 딴 언론사에 뒤지죠. 예,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는 네. 번역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가지고 아하.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네네네. 빨리빨리 하는데 저는 네.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시간에 내야 이게 신문이라는 게 그게 그쵸, 의미가 그쵸. 있는 거지. 네. 하루 지나면 이게 무슨 신문이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영어 네. 실력도 많이 늘었죠. 오, 이 성장 마인드셋. 영어 잘 못했거든 제가. 네네. 네, 그래가지고 뭐그 영어로 주류 사회에서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 안 되는 영어 처음에 하느라고 좀 힘들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저는 거기 안 다녔으면 영어 공부를 별로 못했을 거예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영어에서 번역하신 수많은 책의 역자이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허. 몇 년을 그 번역 기사를 냈더니 나중에는 번역하는 실력이 늘어가지고 아하. 그러니까 네. 피곤하게 한다고 불만을 하신 게 전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성장의 않아요. 기회로 너무 삼으신 좋았어요. 거죠. 네, 저는 영어를 배울 생각에 네. 아침 새벽에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저는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기사도 제때 내고 저도 실력 늘고 회사 돈 받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돈 주고 할 판에 네네.
그 미국에 사셨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 일의 주인이 돼서 막 미친 듯이 일했기 때문에 연봉이 바바바박 올라가는 사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저는 들은 사례인데 예. 제가 뭐 유대인하고 같이 일할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한 한국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LA에 사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한 번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동기가 유대인이었대요. 그 한 5년이 지나가지고 서로 이제 파트가 다르니까 일하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연봉 이야기를 좀 은근히 해봤더니 자기가 받는 연봉이 3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좀 네.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프로젝트를 제안한대요. 이렇게 자기가 회사 전체 분위기를 보고 매출이 올라갈 만한 그런 일들을 서류를 꾸며가지고 제안서를 넣으면 상사가 보고 괜찮네. 그리고 채택이 되면 딜을 한대요. 매출이 뭐 몇 퍼센트 오르면 거기에 뭐 10%는 나한테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3배나 차이가 나가지고 자기가 참 힘들었대요. 자기는 시키는 일만 겨우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언제 한 번은 보니까 상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조사해가지고 페이퍼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대요. 자기는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저런 인터넷 뒤져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뭐 갖다 줬는데 그 친구는 3개를 갖다 줬어요. 3개. 오, 이야. 3개. 상중하. 이야. 사장님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기 거 채택될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보니까 그 친구는 도서관만 뒤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인맥들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고급 인맥, 유대인들 네네네. 인맥이 있는 거예요. 그 인맥을 동원하니까 완전 퀄리티가 다른 그런 페이퍼를 작성해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너무 창피하더래요. 근데 그때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경쟁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차이 났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능동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사장 입장에서 진짜로 돈 벌거리라 가져오면 좋죠. 네. 자기가 발굴할 판에 사원이 해준다면 그리고 얼마든지 또 딜도 하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어소시에이트로 있다가 나중에 파트너가 되잖아요. 네네. 예, 하나의 동업자가 되어버리는 그쵸. 그런 단계까지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딜을 많이 해서 그리고 나서 또 독립을 하고 회사 또 키워갖고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